최영선의 내추럴 와인 톡.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오늘은 내추럴 와인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새싹 같은 우리 배우 신현승 씨와 함께 시음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신현승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작품하고 계시죠? 네, 지금 작품 촬영 중이고요. 9월 달에 이제 또 새로운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강이라는 작품으로 한강. 네,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안전한 한강을 위해서 출동. 역시 너 나랑 잘 맞아. 배우 신현승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현승 씨는 와인이라는 걸 언제 처음 접해보셨나요? 와인을 처음 마신 건 20살 때. 오. 20살 때 처음 술을 마셔봤는데 아, 그 전까지는 술을 입에 안 댔어요? 그 전까지는 술을 입에 안 아, 대서 그렇구나. 20살 때 술을 처음 마셨는데 이제 그때 술을 되게 맛있다라고 느꼈어서 그러다가 어떻게 내추럴 와인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내추럴 와인은 이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1월 달에 파리를 놀러 갔다가 처음 이제 내추럴 와인을 접하게 접했죠. 됐어요? 네. 확 접신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거다. 이거 뭐냐? 막 이런 깜짝 거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충격이 한 대 맞은 것처럼 내가 평생 아, 이것만 마셔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딱 음. 다른 거 어떻게 마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장 충격을 준 게 어떤 점이었어요? 마셨는데 살아있는 친구 같았어요. 뭔가 캐릭터 인물도 너무 잘 보이고 인물로 보셨구나. 네, 인물 사람으로도 보이고 그 풍경으로도 보이고 그게 와인이 되게 병마다 다 다른 게 느껴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현승 씨를 오늘 모신 거거든요. 와인을 테이스팅하면서 뿜어내는 단어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와인을 마실 때 뱉어내는 단어들과 다르다라는 소문을 제가 접했어요. 부끄럽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와인을 3병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찐 내추럴도 있고 약간 유사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내추럴 와인이 만들기가 쉬운 와인이 아니거든요. 그쵸. 안정제를 넣지 않으면 와인이 식초가 된다든지 박테리아가 침범해서 와인을 못 쓰게 된다든지 할 때 살짝 안정제를 넣어주면 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럼 와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편하죠. 그 유혹에 잘 넘어가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맛에 더 익숙해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3개 중에는 하나 그런 와인도 있습니다. 그럼 현승 씨의 테이스팅을 믿으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은 이렇게 3종이에요. 저 그럼 궁금한 게 네. 그 살짝 들어가도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아무도 안 넣는데 안 넣고 만드는 사람은 넣고 만드는 사람의 만든 와인을 인정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쉬운 길이 쉬운 길인데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의 와인을 내가 똑같이 내추럴 와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1년치 농사를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과하지 않게 즉 현대 양조학 레시피대로 이만큼 넣고 저만큼 넣고 못 되는 얼만큼을 넣고 이런 레시피대로 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정말 필요할 때 넣은 와인은 저는 내추럴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인데 네. 와인에 대한 품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제하고 네. 우리 그냥 순수하게 테이스팅만 먼저 해볼게요. 좋아요. 세 잔을 연달아서. 좋아요. 오케이?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로제 와인이고 화이트 와인이고 레드 와인이다 생각하고 가봅시다. 네. 어떤가요? 이 마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주 마르는 느낌이 황은 맞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입에 와인을 넣고 이 혀 안쪽부터 시작해서 살짝 쪼이면서 말리죠. 네. 물이 그대로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기가 이렇게 말라가는 느낌, 그게 황의 느낌이에요. 정확하죠, 그렇죠? 네. 화이트로 넘어가 볼까요? 좋았습니다. 향은
떠오르네요. 또 이러면 행복하죠. 그러니까요. 어디 숲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솔숲 그쵸? 얘도 얘보다 심하진 않은데 아직 좀 덜 이미지가 선명한 느낌은 안 나고. 제 여행 가방에 들려서 파리에서 여기로 온 아이라서 살짝 그 밸런스가 흔들렸을 수는 있어요. 이 와인이 섬세한 와인이 긴 여행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다시 충분히 안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기간에 떠볼 만큼 그러면 그 기간을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유기체가 네. 이렇게 맞물려 있던 유기체가 살짝 풀어졌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보면 돼요. 와인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레드와인 가볼까요? 좋아요. 근데 되게 넘기고 나서 단맛이 있네요. 은은한. 그죠? 그리고 굉장히 길죠. 지금 우리 얘기하는 네. 동안에 계속 남아있죠. 계속 되게 여운이 긴 것 같아요. 좋네요. 혀에 닿는 그 촉감이 되게 실키? 막 벨벳 같이 그렇죠. 막 미세한 부드럽게. 그런 걸로 되게 착 감싸는 그런 느낌의 와인 같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벨벳처럼 넘어가면서 넘어갈 때는 물처럼 네, 넘어가죠. 네, 아무것도 안 넣었다는 걸 금방 알겠죠. 그러게요. 확실히 딱 차이가. 하나도 안 마르죠. 네. 이게 지금 순서대로예요. 음. 이거는 조금 쓴, 이거는 아주 조금 쓴, 이건 안 쓴. 아, 재밌죠? 네, 그러게요. 재밌네요. 확 근데 딱 오는 것 같아요. 점점 넘어가는 게 부드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로제 와인은 내추럴 와인 범주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아, 내추럴 와인이라고까지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려면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이 기분 나빠할 정도로 조금 쓴. 그다음에 두 번째 화이트 와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내추럴 와인이에요. 아. 하지만 살짝 병입할 때 안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병입할 때 살짝 쓰는 거예요.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와인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와인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 두 번째 쫙 한 번 더 쭉 그냥 말 없이 한번 쭉 가봅시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정리해 볼까요? 네. 확실히 알겠죠. 네. 제가 한번 정리를 저 입장에서 하자면 첫 번째 로제 와인은 참 잘 만든 와인이에요. 참 잘 만들었는데 이 색깔, 이런 색깔이 나오려면 황을 쓰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이게 갸메로 만든 와인이거든요. 갸메를 로제로 만든 건데 이거보다 훨씬 진해요. 근데 황을 넣으면 황이 탈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옅은 색깔이 나와요. 엄청 그냥 물 같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불어로는 소모네라고 그래서 세먼 빛깔, 연어 빛깔이라고 하는데 루아르 지역에서 만든. 그다음에 두 번째 화이트 와인은 부르고뉴 아주 유명한 내추럴 와인 생산자가 만드는 소량 생산해서 제가 지금 한 4년째, 4, 5년 됐죠. 한국에 우리 같이 일 좀 해보자. 와인 좀 달라. 그러다 결국 작년부터 그냥 저한테 주기 시작했어요. 조금, 몇십 병. 그러면 그걸 저는 파리에 있는 한식당에 공급을 해요. 근데 한식당에 반 주고 반은 제가 먹어요. 나중에 오시면. 그리고 이 레드 와인은 알사스에 있는 내추럴 와인 생산자인데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이블도 보면 약간 젊은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와인에서도 이렇게 약간 젊은 힘이 좀 느껴질 거예요. 그쵸? 제일 뭔가 펑키하다 그래야 되나? 그쵸? 자, 그럼 레드 와인부터 다시 마시면서 한번 이제 본격적인 와인 톡을 해볼까요? 좋아요. 과감한 친구 같아요. 부들부들. 얘가 오히려 되게 힘이 과감하고 막 큰 트럭 같은 거 이렇게 막 몰 것 같은 스푸드 사람은 아니다. 사람인데 동글동글 예쁜 유리구슬 같은 느낌? 여린 느낌.